극이동 N 신세계 예언. 신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진동수와 의식지수 2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세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은 것을 표현하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의 경우를 보면 황폐화되어 가는 지구와 인류들의 생존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행성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우주인과 여성 우주인이 환경이 적합한 행성을 찾아내어 그곳에 정착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는데 두 우주인은 마치 아담과 이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파피용을 보더라도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는 14만 4천인의 인류들이 탑승한 우주선 파피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작품들 속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에피소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류들의 무의식 속에는 신천지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지구의 멸망과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신세계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멸망에 대한 많은 예언들과 책들이 등장하고 물론 성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인지 인류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날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가 아무리 있어도 들어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만 보는 인류들은 분노와 원망을 표출할 것인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일어난 것에 대한 그것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당연히 신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으며 지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잘생김이나 능력으로도 살 수 없으며 자격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제비 뽑기를 잘해도 살 수 없으며 운이 좋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결코 신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자격은 진동수와 의식지수입니다. 신세계에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대우주 상승 주기가 오면 마치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와 같아서 대기층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만큼 증폭되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유리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공간이 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3차원 시공간 영역과 4차원 시공간 영역이 벌어지는 것인데 지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생명체들과 물질체들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4차원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였다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 동원된 구축함과 승조원들이 시공간을 이동하였다가 다시 돌아왔으나 극심한 후유증을 겪거나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고 4차원 영역으로 들어갔던 것이기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행성지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시공간을 넘어 4차원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죽을 것이며 육체를 빠져나온 혼들은 우주 미아들이 될 것입니다. 영단은 결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기에 생명들이 정상적인 순환 주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과 생리체는 전자기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층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당연히 진동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세계는 4차원 영역입니다. 다른 시공간이며 다른 대기층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산소 부하도가 달라서 호흡할 수가 없으므로 질식사할 것입니다. 또한 육체에 가해지는 압력들의 차이가 급격하게 달라서 특히 중력이 현저하게 낮아서 자칫하면 피부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들도 그 영향으로 인하여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3차원 환경에 맞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원 영역으로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곳에 맞는 물질체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하는 혼도 적응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바로 신세계로 넘어갈 수도 없고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4차원 행성이 준비되는 동안 우주선 안에서 살면서 적응 훈련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방주로 준비된 우주선들이 대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역할도 하지만 4차원 행성 적응을 할 수 있는 훈련 캠프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4차원 공부를 할 수 있는 중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예비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등 과정을 처음 배우는 인류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두었으며 낯설거나 어려워하지 않도록 예비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먼저 도착해서 준비들을 다 하였으며 신입생들이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개설된 훈련 캠프는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모의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는 행성 타우라는 아니지만 그대로 재현하여 두었기에 실제 하는 장소에서 머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같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규모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적용되어 우주선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석양을 즐길 수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승하는 인류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필요치 않을 것이나 과도기가 필요하게 되었기에 준비한 것입니다. 행성 티아마트에 인류들이 처음 들어와 정착할 때에도 적응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3차원에 해당하는 체험을 위해서 물질체를 개발하였고 문명 발전 단계에 따라 세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영단에 소속된 마누라는 직함은 진화를 위한 생명들의 물질체를 창조하는 역할이라고 해야겠지요. 인류들의 경우에도 근본 인종과 아 인종을 두어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6번째 인종으로 창조된 것이며 현대 문명을 일구어 왔던 것입니다. 4차원 행성은 7번째 인종인 호모 아라하투스가 문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기에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도입 시기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2년에서 2022년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은 아다파가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다파의 역할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4차원 문명을 발전시키는 역할이 있기에 과도기적인 상황인 이 시대에 앞서서 태어났으며 3차원을 승계하여 4차원 문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광자대는 3차원 세계를 졸업하고 4차원 세계를 정착시켜서 5차원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인종은 수직적 개념의 화합을 좋아하여 조직을 만드는 문명을 발전시켰다면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은 수평적 개념의 화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화를 통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시겠지요. 이 차이가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에 경쟁과 전쟁이 있는 것과 존재와 존재 사이에 존중과 평화가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경쟁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켰고 전쟁을 통해 파괴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4차원 세계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으며 분열하지 않으며 전쟁하지 않습니다. 발전을 빌미로 더 이상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상승하는 호모 사피엔스 인종은 인성에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인 인류들입니다.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동수 상승에 따라 나타난 변화이며 이러한 인류들이 4차원 세계로 상승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류들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진동수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류들은 트위거 수순을 통하여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트위거 수순은 그 기동을 통하여 연출할 것입니다. 신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인류들은 현대 문명을 닫을 때에 함께 물러날 것이고 그들이 입었던 물질체들은 원소들로 돌아갈 것이며 혼체들도 전자기 입자들로 돌아갈 것입니다. 혼들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제2조화우주 영역은 4에서 6차원 세계를 품고 있으며 이 세계에는 많은 우주적 가족들과 동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행성 지구는 바로 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대순환 주기에 맞추어 트랙을 분리시키기로 하였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 4차원 영역이 분리되었으며 제2조화우주 영역으로 이동하여 간 것입니다. 시 공간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행성을 준비시키기로 하였기에 홀로그램 형상을 통해 4차원 행성 타우라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세계에 들어갈 인류들을 선별하였으며 3단계로 나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단계는 빛의 사자들 호모 아라투스 인종, 진동수 상승을 성취한 호모 사피엔스 인종이 해당됩니다.
2단계는 40일 동안 세상에서 활동하는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진동수 상승을 성취시킨 인류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3단계는 재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이루면서도 진동수 상승을 성취한 인류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1단계에 속한 인류들은 3차원 물질체가 빈몸으로 바뀌면서 방주에 승선하는 이들입니다. 2단계는 빈몸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빛의 사자들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에 깨어난 인류들이 될 것입니다. 3단계는 어둠으로 변한 세상에서 진리를 생명으로 지켜낸 인류들이 될 것인데, 우리들의 보호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신세계에 들어갈 인류들은 방주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곳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허다한 무리의 음성. 계시록. 이곳에 기록된 허다한 무리는 바로 방주에 승선한 인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행성 지구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머물고 있을 예정인데,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구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체험할 것입니다. 어둠이 펼쳐졌던 지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바라보는 것이고, 구세계와 관련되었던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3차원 체험을 선택했고, 네바돈의 4종족인 사자인, 조인, 파충인, 인류의 유전체가 골고루 섞인 물질체를 입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겉모습이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속 사람은 4종족의 성품을 골고루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기 다른 성향으로 인하여 충돌 양상을 보였으며 서로 엇나가는 것처럼 보였기에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감정들의 충돌이 심하게 있었으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대신에 파괴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세계라 해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도기를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이 잘 진행시키리라 봅니다. 4차원 행성은 5차원 행성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들에 의해 발현된 평화가 1000년 뒤에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평화로 가기 위한 검증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신세계인 4차원 세계는 1000년의 평화가 있을 것이고 31세기가 되는 새로운 1000년이 되기 전에 잠시 동안 시험이 있을 것임을 기록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31세기부터 시작된다고 한 것이고 그 전에 진정한 평화를 펼 수 있는지 인류들을 시험하여 검증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에 흰 보좌가 등장하고 생명책이 등장하여 인류들의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차원 행성에서의 1000년의 기간은 잠시 유예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 행성인 5차원 행성으로 상승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의 기간을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이 이끌어 나간다면 새로운 1000년은 호모 마이트레아스 인종이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며 31세기부터는 진정한 평화가 정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등장하는데 진실을 전한다면 개별의식이 죽는 것이니 심판이 맞을 수 있지만 개별의식이 전체의식으로 통합되는 것이니 죽었다고 할 수 없어 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인즉슨 호모 마이트레아스 인종이 개별의식을 전체의식으로 통합시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인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의 개별의식들도 전체의식으로 통합시키게 되는 것이니 마치 개별의식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으로 보이게 된 것이고 요한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음인데 의식의 열림이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인류들의 통합된 의식은 생명계를 포함한 행성도 하나된 의식으로 융합하게 하니 행성 자체가 빈몸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으로 바뀐 행성은 더 이상 우주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며 진정한 천국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차원 행성, 신세계 행성이 되는 것이고 네바돈에서 유일하게 상위 우주로 상승할 수 있는 행성, 즉 영적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행성을 하나된 의식으로 융합시키는 것도 빛의 행성으로 상승시키는 것도 네바돈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시리우스의 디지타리아를 뇌파시켜서 티아마트를 만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종족을 창조하였으며 씨앗 뿌렸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아라하투스, 호모 마이트레아스로 이어지는 은하 인류의 창조 목적이 31세기에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깨우고 다음 과정으로 상승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1조화우주에서부터 제5조화우주 영역을 거쳐서 중앙우주인 하보나인까지 이어지는 순례자의 길을 통해 최종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길에 함께했던 행성의식과 하나 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우주 고안 건축자 평의의 의장인 마스터 그랜드 환다 키노치아가 함께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길에 생각 조절자 평의의 의장인 마스터 아르주카 타냐가 함께하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신세계는 단순히 살기 좋은 천국 행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승을 하는 생명들을 떠나보내는, 그래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만이 우주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을 반복했던 과거 순환주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으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K로 알려진 생명 에너지는 어머니 가이아가 품고 들어왔지만 그 가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별들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걔는 사실 쿤다레이 에너지입니다. 제1조화우주의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이 어떻게 생명과 융합하게 되는지, 동반 상승하여 어떻게 완성을 이루는지 오나크론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네바돈의 티아마트가 태어나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동안 천국 행성은 고정화되어 있었으며 존재들이 상승을 성취하고 떠날 때에 동행할 수 없었으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식구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학교의 선생님들이 상급 학교로 떠나는 학생들을 따라서 동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또는 학교가 학생을 따라 자신을 상급 학교로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던 과거형의 행성이 아닌 상승하는 생명들과 함께 상승 이동할 수 있는 행성, 태양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위 태양계로 상승할 수 있는 행성으로서의 신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층적 행성으로서 디자인한 것이고 차원문들을 12장소에 세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돕기 위해 들어왔으며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없음인데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은밀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들에게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우주들에서 완성을 이루었던 존재들을 섭외하였던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우주 인류들이 되어 호모로서의 계보를 이을 것이고, 대우주 창조 영평이의 의장인 마스터 솔라리스 팔라도리아와 오나크론의 창조 영인 마스터 오나크로니아의 협력으로 어머니 가이아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호모 아르하투스 인종은 1000년 동안 신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족으로서 선택되었으며,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아시타르 커맨드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호모 마이트레아스 인종은 다음 1000년을 책임지고 빛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번 주기의 광자대에서는 기상천외한 기적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신생 성단이고, 몬마시아 태양도 신생 태양이며 티아마트 행성도 신생 행성입니다. 이렇게 연출한 것도 다 결이 다르게 한 것인데, 행성 생명들도 들어오는 외계 생명들도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빛과 어둠의 이원성 실험 정도로만 알고 있던 여러분들과 외계 세력들은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과 작전에 참여한 어떠한 존재도 알지 못하였으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완전성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오나크론을 설계한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시적 측면에 삼위일체를 실현하는 것인데, 존재, 행성, 조절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영적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회로 분리되어 있던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우주가 하나로 융합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원성 실험이자 마누마나 에아의 연합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신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제1조화우주를 떠나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동수를 이용하여 이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재난을 겪어도 다시 행성에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기에 행성에서 행성으로 옮기는 정도만을 알고 있었고, 그런 수준의 영화나 소설들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동대가 전혀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같은 차원의 행성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다른 차원의 행성은 죽어서야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차원 행성 타우라는 죽지 않고도 갈 수 있는 행성이고, 여러분들이 4차원 환경에 맞는 빈몸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화를 통하여 상승 여행을 선택한 존재들은 4차원 행성에 들어가 그곳에 맞는 물질체를 입고 체험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 들어온 빛의 사자들은 타우라에 들어가기는 하나 그곳에서 살지 않으며 역할들을 종료하고 나면 자신들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타우라에서 진화를 하는 타우라인들은 호모 아라하투스이며 1000년 정도의 진화 체험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4차원 행성 기준의 시간으로서 지구와는 같지 않음을 전합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와 다르고 자전 주기도 다르기에 지구식의 1000년은 아니며 4차원 행성 기준의 1000년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없는 1000년이 될 것이고, 지구의 공전 궤도를 적용하면 4500년 정도라고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체험을 통해 의식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 마이트레아스 인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동수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불러들인다고 해야 하겠지요. 의식적 죽음, 이것이 진정한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는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깨달음의 과정이 펼쳐진 세계이고, 3차원의 세계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입니다. 신세계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원에서 분리시켜 준비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이며 만우를 대리하는 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